네, 계속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리포트 보셨겠지만요. 리비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납치돼서 28일째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갑자기 피랍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자, 일정 기간 동안 보도를 하지 말라달라는 이 정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명 엠바고인데 갑자기 공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납치 단체, 납치 세력이 현지에 있는 언론, 유력 언론 홈페이지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그것을 갖다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려진 상황이 되고 더 이상 저희가 엠바고를 통해서 납치자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협상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관련 단체 입장에서는 협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나오는데요. 예,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이런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납치되신 분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도 정부는 최대한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현실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그 물관리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와 이 납치 세력 간에 좋은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정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청해부대를 현재 파견한 것은 잘한 거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은 협상은 그런 민간 업체가 하지만 협상이 잘 안 됐을 때는 우리의 특수부대가 관여할 수 있다 하는 압력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는 그쪽에 파견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무사 송환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측에 인도된 미군 전사자들 유해 55구가 65년 만에 본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오산기지를 떠난 이후에 곧 하와이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65년 만에 귀환을 맞이하기 위해서 펜스 부통령이 한국전 전사자와 이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하와이에 미리 도착해 있습니다. 좀 전에 백악관 발표도 있었고요. 미국 측 이번 송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만족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전쟁에서 사망한 그 유해 송환을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송환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6.12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한 것의 실질적인 첫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이것을 갖다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저는 미치지는 못한다고 보지만, 아무튼 미국과 북한의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한 1시간 후, 정확히 우리 시간으로 8시 40분부터 이 유해가 이제 도착한 거에 대한 식을 거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라이브로 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북한 매체가요, 이번 유해 송환 사실을 보도하면서 자신들이 북한과 미국 간에 합의한 것을 이행했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행을 했으니까 너희도 뭔가 좀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선물 보따리 좀 풀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요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아마 북한 측에서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말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부분의 진전을 보여야 되는 거죠. 유해 송환은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 문제의 본질과 다른 주변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부분에 있어서 미국도 정확하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북한은 본질을 흐리면서 이 격가지로 생색을 굉장히 잘 내는 전술을 참 이렇게 교묘하게 잘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북한은요,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차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단을 빨리 재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요, 미국 내에서는 공단 재가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잠시 보시죠. 개성공단은 가능하면 빠르게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만, 대북 제재 틀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선제 조치,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바꿀 만한 카드는 아니죠, 확실히. 전혀 아닙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개성공단은 이제는 어떻게 유엔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당시에는 관련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없었지만 작년 9월에 통과된 작년 10월이죠. 2375호에 의해서 예. 북한과의 그러한 교역이 금지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예. 국제사회에 합의된 규범적인 성격을 지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은 제재 대상이 한국 기업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예. 이제는 비핵화가 진전이 되어야지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부도 이것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 개성공단 재가동해도 좋다 하는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적어도 신고 검증 폐기에 대한 일반 원칙을 합의하고 신고 예.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신고라는 것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관련 시설의 리스트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럼 예. 무엇은 장점이 있느냐?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협상은 소위 말하는 살라미로서 예. 그러니까 자신의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실험장 일부 폐기, 그다음에 뭐 영변 원자로 가동 이런 식의 협상을 임하다 보면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을 하는데 북한이 도대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핵능력이 그렇죠. 뭔지 파악도 못한 깜깜이 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예. 따라서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종전선언이나 다 유사한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게임의 법칙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살라미가 아니라 예. 신고검증 폐기라는 일반적인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비핵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다음에 협상에 임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핵 협상, 뭐 한반도 비핵화 일정 부분 뭐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중국의 개입설 또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뭐 불만을 애둘러 표현한 거로 봐도 될 텐데. 북한 뒤에는 중국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배짱 부리는 거다. 이렇게 또 두 번째 이 언급이죠. 뭐 그런 언급 2번 이상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대한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는데 북한의 원유 가격은 유지되고 있고 예. 지금 지금 북한의 전력난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도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전력난이 없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북한과의 교역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반드시 해야 될 동인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국제사회의 압박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에 대한 견제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중국을 직접 겨냥을 하면서도 지금 북한 내에서 새로운 ICBM 지금 만들고 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미국 정부가 좀 별 언급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참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이 판을 깬다면은 미국도 잃을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 접근부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조건 같은 걸 제시하지 못하고 정상회담부터 이걸 시작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미국 내 여론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거죠. 예.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북한의 부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는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미 미국도 플랜 B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가 잘 안 됐을 상황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강조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원칙에 충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러한 순간이 어느 순간 틀어졌을 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강도 높은 대북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 점도 우리가 유의하면서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게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참고 있을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뭐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언론 새로운 ICBM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참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플랜 B로 이 가게 됐을 때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하나 좀 긍정적인 건 뭐 지금 뭐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참석할 예정인데 작년과 달리 뭐 많은 참가국들이 리용호 외상과 회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김영철과 뭐 폼페이오가 주로 만났었는데 이제 외교관들끼리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뭐 군사적인 거 조금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데 이것도 너무 희망적인 기대인가요? 예, 조금 희망적인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문제 협상을 김영철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이전시켜주지 않으면 리용호 외무상은 할 역할이 제한돼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다고 해도 핵 문제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근데 만약에 만나더라도 핵 문제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내기보다는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합의한 실무 협상을 언제쯤 재개하겠다. 이 정도만 예. 얻어내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와 뭐 북한 그리고 미국 이 세 외교장관이 모여서 종전선언 논의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자, 이처럼 뭐 기싸움이 팽팽한 분위기에서 종전선언 뭐 언급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근데 또 뭐 양재츠 위원이 한국 와서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뭐 위신을 제대로 좀 세워준 듯한 또 생색내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는 우리가 너희 끼워줬어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예, 흐름을 보시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주 4자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중국은 자칫하면 자기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북한도 이제 종전선언에 보다 관심을 모으고 중국조차도 이제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거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과 관련된 입장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예. 하나는 무엇이냐? 어떤 조건하에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금 무조건 종전선언을 내놔라 이런 입장인데 예. 미국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신고 검증 폐기에 대한 원칙을 합의하고 신고 정도는 해야지 예.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 최소한이죠, 그거는. 예, 그런 입장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점은 무엇이냐? 종전선언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데에도 우리가 입장이 부족합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꺼내는 카드는 예.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군 사령부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하라. 그래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과거 70년대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거든요. 예.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그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한 다음에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 이런 조건과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칫하면 지금 미국 대 남북 중이 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예. 그래서는 이러한 북한 핵 문제라든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많은 안보 과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 수 없다. 예.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조건은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이 있다. 이 예.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뭐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사인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긍정적인 이 신호들이 좀 더 커질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범철 박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